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께 학대에 가까운 차별을 받고 자란 분이 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연을 끊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사연글을 보면 대부분이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글들이 많은데요. 그 글들에서 보면 친정은 딸에게 돌아갈 곳이 되어주고 편도 들어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과의 갈등을 극복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어도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곳이 친정인데요. 저는 그 반대예요. 친정이 오히려 흔히 보는 사연글에서의 시댁이고요. 시댁이 오히려 친정입니다.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정의 따뜻함과 사랑을 갈구한 것이 제 욕심일까요? 이젠 그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남일녀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모든 것이 오빠 위주였어요. 오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갖는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바비 인형 하나 없었습니다. 오빠는 원하는 장난감은 모두 손에 넣고 자랐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겨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부모님께 바비 인형 사달라고 말했다가 완전 미친년 취급받은 이후로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문제집이나 책을 사달라는 말도 한번 하려면 긴장이 되어서 차오르는 숨을 한참 고른 뒤에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자가 라는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엄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6살 때 가족들 밥 먹는데 방귀를 소리나게 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여자가 밥을 먹는데 방귀를 뀌었다고 무슨 년 하면서 저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귀를 뀌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한동안 방귀를 참는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답을 하다가 제가 방귀를 참다가 상습적인 복통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는 의사 선생님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혼을 냈습니다. 기집년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부모 욕먹인다고요. 아버지는 참 가부장적이고 전통을 참 중요시해요. 차례 제사 지내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제사 음식 하는 것을 도왔는데 음식하는 것을 돕다가 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집어먹었다가 엄마와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한 번은 제사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오빠가 엄마가 굽고 있는 전을 손으로 집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오빠가 엄마 아빠에게 무지하게 맞겠구나 하며 긴장을 했는데 엄마는 오빠에게 이따 제사 끝나고 먹자 라고 자상한 말투로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뭐지? 하면서 뭔가 모를 충격을 받았었네요. 아버지는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저와 엄마는 음식을 나르기나 하며 부엌에 있게 하고 아버지와 오빠만 제사를 지냈어요. 아빠에게 왜 나는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가 기집년이 어딜 조상님 제사에 절을 하냐고 또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세뇌가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그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저에게 부모님은 고집이 세다는 말부터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고집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말을 하면 너는 참 고집도 세다 라는 말로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저에게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한없이 기가 죽었었네요. 30이 넘은 후에는 그 고집 세다는 말에 반항기가 생겨서 누군가 저에게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당신 고집을 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인신공격부터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군요.
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상대를 논리는 없고 인신공격부터 하는 사람으로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부모님의 인신공격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되었던 것이었겠죠.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가지고 아빠에게 혼나고 맞고 했던 기억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어렸을 적 손이 작아서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빠에게 혼나고 맞고 했습니다. 젓가락질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남편 될 사람 집에 가서 부모 욕먹일 년이라면서 아빠는 제 젓가락을 빼앗아서 밥을 굶기고 그랬네요. 그 배고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굶기 싫은 마음에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빠에게는 달랐어요. 오빠는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혼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그릇 두 개를 놓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콩을 나르는 것으로 오빠에게 젓가락질 연습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빠가 콩 나르기를 성공하면 옳지 하면서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뭔가 모를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엄마의 그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2살이 많은 오빠보다 제가 흔히 말하는 정석대로 하는 젓가락질을 더 먼저 하게 되었네요. 근데 반전은 신랑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이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집에서 왕자님으로 자랐고 저는 밥을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으니 오빠가 저를 무시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와 싸우거나 오빠에게 덤비면 무조건 저만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질 나쁜 오빠가 무슨 트집을 잡아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오빠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빠는 저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냥 그렇다고 해 이 미친년아 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대답을 강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못했고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많이 해서였어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오빠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은 오빠 공부에 방해된다고 TV도 안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혼자 책상에 앉아 책과 대화를 했던 것도 있고요.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책상에 앉아 있으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빠는 혀를 차며 여자가 공부 잘해서 뭐에 쓰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의 사연글을 보면 공부를 잘했지만 아들, 딸 차별로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듣고 했지만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친가 외가 어른들은 제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부모님에게 부럽다며 엄청 부러워하셨는데도 부모님은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부모님이 첫 등록금까지는 내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과외를 해서 대학 등록금과 제 용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과외하는 것이 잘 풀려서 대학 등록금과 제 용돈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고 남은 돈은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소극적이고 소심한 저에게 다가와 준 남자와 CC가 되어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부잣집 자녀가 많잖아요. 저희 시댁도 엄청 부자입니다. 아버님도 부잣집에서 자라 사업을 해서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시면 네 시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저런단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외가 집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녀 구별도 없으시고 항상 공정하세요.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신랑도 꼭 같이 하도록 하고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제가 하기도 하고 신랑이 하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누가 하면 어떠냐는 식이셨어요. 아버님은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아빠에게 엄청 혼나고 맞고 했었는데 아버님은 할아버님께 젓가락질 때문에 혼난 적이 없으시냐고요. 아버님 말씀이 젓가락질 때문에 몇 번 혼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안 고쳐지니 할아버님이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쓸데없는 걸 따져서 뭐 하냐고 하셨습니다. 젓가락은 그저 음식을 먹는 도구일 뿐인데 어떻게 잡든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다고 거슬려 하는 사람은 젓가락질 빼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억눌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식사를 하실 때 밥을 한 숟가락 정도 남기시더군요. 어릴 적에 제가 밥을 남기면 아빠가 상놈의 집안에서나 그렇게 밥을 남기는 것이라고 뭐라 했었는데요. 그것도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할아버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해오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옛날 양반들은 밥을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위해 일하는 하인들은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들도 먹는데 그 하인들을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양반들은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조상대대로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좀 아는 사람들이 속으로 아빠를 많이 비웃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사도 남녀 구별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님이 제주 역할을 하시고 신랑은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고 축을 읽고 하면서 두 분이 제사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시누이와 저와 어머님도 중간에 국을 숭냉으로 바꿔야 하는 때를 빼고는 함께 제사상에 절을 했습니다. 신랑의 사촌 형제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여자들도 꼭 따로 제사상에 술을 한 번씩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버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로부터 여자들은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니었냐고 했더니 아버님은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여자도 며느리도 이렇게 같이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 글쎄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아버님의 말씀대로 옛날에 여자들도 제사에 참여를 했던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차례제사에 열성이신 친정아빠가 전통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었다는 것이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때에 따라서 명절 전주에 할아버님 산소에 미리 성묘를 다녀오시고 저희와 신혼에 모두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딸에 대한 차별도 없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이에요. 제가 자라온 친정의 환경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차차 적응이 되고 여행을 갔을 때 시어머니와 한 방을 쓴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을 밤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며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 제 앞에서 친정부모님을 욕하실 수도 없고 해서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당신 아들처럼 답답한 놈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찡하던지 그때 어머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 오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새언니와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빠가 이직을 자주 하고 백수 생활을 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직장 꾸준히 다니며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시댁에서 전부 다 해주셔서 돈 든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엄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보내줬고요. 보내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잘 받았다고 전화도 안 와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딸이라고 저와 수다를 떨고 싶으신가 봐요. 엄마가 저는 아직도 부담스럽기만 한데 엄마는 딸이 엄마의 말을 살갑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버지에게 여자라고 무시당하며 산 엄마의 인생이 가엾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남존여비의 희생자로 살았으면서도 저 또한 남존여비의 희생자로 키운 엄마에게 제가 어떻게 살가운 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매사에 공정하고 허례허식에 구애받지 않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며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걸요. 제 신랑이 워낙 부잣집 아들이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이 결혼 후부터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오빠에게 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 재산이라는 것도 부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인데요. 그걸 가지고 저에게 욕심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오빠는 제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오빠는 출가외인인 딸이 무슨 친정재산에 눈독을 들이겠냐고 하고요. 괜한 심술이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의 구별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부모에게 처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들, 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부모 재산을 받게 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딸인데도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부모 재산에 욕심이나 낸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도 저에게 출가외인이 어딜 부모 재산에 욕심을 내냐고 했습니다. 이젠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이 상황이 웃겼습니다. 그래서 장난 좀 친다는 생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출가외인 그딴 게 어딨냐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고 했습니다. 난 받을 거 받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또 저에게 고집이 세다 어떻다 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게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인신공격일 뿐이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딸이라고 안 해준 거 없이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 든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오빠와 비교되게 차별받고 자란 것이며 방귀 한번 꼈다고 정신이상자 취급해서 복통이 생기게 된 것이며 젓가락질 지적당한 것이며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말 중간중간에 우리 시부모님과 비교를 하면서요. 사위 앞이라고 시부모님을 깎아내리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가부장적이라서 아들, 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빠가 예쁘고 제가 미웠던 것이라고요. 그런 부모의 차별에 마음의 공허함을 공부로 달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고 그 덕에 좋은 신랑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일 뿐 부모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깊은 뜻이 있어서 저를 오빠와 차별해서 키운 거냐고 물어봤어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지금 한 모든 말들과 부모님에게 서운해했던 마음들을 모두 사과드리고 앞으로 살가운 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부모의 학대에 가까운 대우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부모님께 물었어요.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던 차에 시어머니께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앞으로 뭐 사서 보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키운 오빠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사보내라고 했던 것 중에서 오빠네한테 간 것도 꽤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며 내가 엄마에게 사보낸 것들을 받았으니 양심불량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새언니가 나서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당하고 애꿎은 새언니가 사과를 하냐고 부모님과 오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무시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과도 못 받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부모님과 오빠의 뜻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역행만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 부모님과 오빠는 나를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일 거라고요. 오빠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많고 하니 부모님의 남은 재산은 내가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오빠랑 공평하게 나눠 가질 거라고도 했고요. 신랑은 저에게 친정부모님 아파트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하더군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러냐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고 애꿎은 신랑에게 버럭했네요. 그리고 신랑과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친정에서 술을 좀 마시고 제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어찌나 보고 싶던지 대리기사님에게 시댁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어머님은 주무시다 깨셨는데 제가 뵙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니 어머님은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옆에 앉으셔서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울다가 그날은 시댁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친정과 연락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랑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친정과 이대로 연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한 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라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니 좀 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이신 세대에도 이런 집이 있었군요. 어떻게 되든 친정에 관심 끊으시고 시댁과 즐거운 일상 만드시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언니가 제부인 남편을 질투하며 막말을 하는 것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여기 글들을 보니 시댁 식구들의 시짜짓으로 인연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친정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친정 식구들과도 인연을 끊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저는 이녀 중 차녀입니다. 남편은 6남매 중 막내이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와 많이 닮으셨고 외할머니처럼 저에게 잘해주세요. 시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잘생기셨고 자상하십니다. 아주버님들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예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시누이들 중에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시누들은 우리 아이들을 꼭 손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쭈쭈 해주며 예뻐해 주시고요. 나이 차이 적게 나는 시누들은 신혼 때부터 저를 만나면 저에게 저런 성격도 지랄 맞은 놈이랑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니? 하면서 항상 제 편만 들어줘요. 시댁에 대해서는 따져보거나 재보지도 않고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시댁을 알아갈수록 저는 참 복받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저희 친정에서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사위예요. 남편은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장난꾸러기 막내 짓을 잘하거든요. 그런 남편의 성격과 외모를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외가가 외할아버지부터 이모들, 외삼촌들까지 다들 키가 작은 편이고 저도 키가 157로 아주 많이 작은 건 아니지만 좀 작은 편이라서 남편과 연애할 때도 유머도 있고 자상한 남편이 키도 커서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정장을 입은 남편을 보고 모델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저희 엄마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장난도 잘 치고 웃겨드리고 하니 저희 엄마는 철없는 막내 동생을 예뻐하듯이 남편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형부는 무뚝뚝한 편이에요. 저희 언니와 저는 4살 터울이 지는데 저희보다 결혼을 6년 먼저 했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첫 조카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째고 조카를 보러 언니 집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제가 첫 조카를 엄청 예뻐했는데요. 2년 뒤에 태어난 둘째 조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어서 꿈에서 조카들과 놀아준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였어요. 형부가 좀 무뚝뚝한 편이지만 성실한 사람이라 저는 형부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언니와 형부도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한 뒤에는 저를 대하는 것이 좀 살갑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시댁은 멀고 친정이 가깝지만 저는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갔어요. 주중에 시누이들과 자주 통화를 하며 수다를 떠는데 시누이 중에서 누구네 집이 시댁에 간다고 하면 저도 남편을 협박해서 시댁에 갑니다. 가면 시부모님과 시누이들과 재밌게 놀다 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고모들, 사촌, 형, 누나들 너무 좋아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지금도 시댁에 자주 가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 집인데도 멀다며 운전하기 피곤하다고 가기 싫어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과 저희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기사 노릇하느라 가게 되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에도 가는데요. 친정에 가면 언젠가부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언니네와 시간을 맞춰서 언니네도 같이 볼 겸해서 친정에 갔었어요. 친정에 가서 엄마가 사위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엄청 해놓으시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주도하면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몸개그와 말장난에 배꼽 빠지도록 웃으셨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에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미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쉰김치에 이것저것 넣어서 한솥 끓여 놓으신 이름도 짓기 어려운 잡탕찌개나 계란찜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그런 거 싫다며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만 맛있다고 저희 엄마가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살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은 계속 엄마에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먹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우리 남편이 친정에 잘해서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네 부부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제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장난치고 놀면 언니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남편에게 나이가 몇인데 촐랑거리냐는 말을 종종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막내인데 그럼 누가 촐랑거리냐며 언니의 태클 거는 말도 잘 받아치고 그랬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으면 형부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쓸만한 얘기 좀 하자고 하고요. 그럼 남편이 형부에게 쓸만한 소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이렇게 가족끼리 신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쓸만한 얘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또 신나서 떠들고 저희 부모님은 덩달아 신나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언니네 부부도 같이 재밌게 담소를 나누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또 장난으로 받아치고요. 그럼 언니는 좀 남편에게 철 좀 들라던지 정신 좀 차리라던지 하는 말을 하면서 화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가 제 남편이 제부여도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딜 나이 많은 제부한테 그따위로 말하냐며 언니에게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계속 남편에게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친정에서 가서 점점 말수가 줄더라고요. 조용히 TV나 보다가 조카들과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언니네는 안 오고 저희 가족만 친정에 간 날에는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신나게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부부 때문에 남편에게 좀 미안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요. 뭔 소린가 했는데 제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이 사춘기라서 그런가 했는데 제 남편은 언니네 부부가 우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어려서부터 저를 질투하고 괴롭힌 적이 많았던 언니라면
조카들 앞에서도 충분히 저를 나쁘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물어보기도 뭐한 일이라 점점 언니네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언니는 점점 남편에게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친정에서 무슨 농담을 하면 언니가 남편에게 저 또라이 또라이 아유 이렇게 말하고, 또는 애 아빠가 언제 철들래?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니와 형부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언니네 부부와 자식들 앞에서건 아니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언니네 부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설날에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 갔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친할머니 댁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촌들도 와 있고 언니네 부부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작은아빠들과 고모들에게 장난을 치며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사람들 다 들리게 저 또라이 또 시작이네. 저 또라이 언제 철들려고 저러니? 이러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남편은 언니의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또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언니와 형부는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요. 저는 부글부글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친척들도 많은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어 참고 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네와 저희는 친정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가서 전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우리 아빠에게 시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박서방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잘 듣고 있다가 배워둬.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성을 잃을 것 같은 표정이길래 제가 조용히 남편에게 내가 나설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언니는 전과 과일을 끊임없이 집어먹다가 오늘 자기가 10,000칼로리를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처형 10,000칼로리밖에 안 먹었어요? 왜요?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남편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언니에게 뭐라고 하려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땡땡 아빠가 왜 미친놈이냐? 네가 미친년이지.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땡땡이 아빠가 사랑받으니까 질투나 하는 정신병자 같은 년아. 어려서부터 나를 그렇게 질투하더니 내 남편 갖고 질투하냐? 이렇게요. 엄마랑 아빠가 설날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렸을 때 질투하고 괴롭혔어도 다 잊고 조카들을 얼마나 예뻐해줬는데 너는 결혼하고 나이를 먹고도 그따위로 질투를 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부가 나서서 저에게 처제도 동서랑 똑같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부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형님은 맨날 그렇게 진지충처럼 살면서 쓸데없이 질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서 머리가 빠지신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암 걸려요. 회사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해요? 그딴 마인드로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는지 형부의 숨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 좁고 질투나 하는 니네 부부 정말 한심하다. 매번 우리 땡땡이 아빠한테 철들라고 했지? 철들어야 할 건 니네 부부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부적응자로 살래? 라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울며불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희 부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웃으며 아이들 챙기고 짐 챙겨서 나오면서 언니에게 우린 간다 뚱땡아. 평생 나 질투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더더더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언니네는 우리네와 다른 날에 친정에 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남편이 언니네가 친정에 오는 날엔 우리도 꼭 가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서 친정 부모님과 우리가 더 재밌게 있다 오는 것을 언니네에게 보여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자매가 의절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요.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은 언니네를 대하기가 껄끄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언니네와 그때 설날에 큰 소리가 오가고 나서 남편이 언니네와 의절을 막기 위해 언니네가 친정에 오는 날에 우리 가족도 꼭 가자고 했다는 말을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가 남편에게 많이 고맙다며 잘생기고 키도 큰데 생각도 어찌 그리 깊으냐며 저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는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언니네는 남편에게 쓸데없는 태클을 거는 것이 없어졌어요. 언니네 부부가 속으로는 우리 남편을 아직도 질투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상관 안 해요. 더 질투나라고 남편은 친정부모님을 더 재밌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에서 귀여운 막내이고 조카들에게는 재밌게 잘 놀아주는 이모부고요. 제 편만 들어주는 시댁, 친정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남편. 어때요? 저 결혼 잘했죠? 집안에서 막둥이로 자라 귀여움도 잘 떠는 남편이 이렇게 속까지 깊으니 정말 같은 남자로서 많이 부러운데요. 쓰니님 결혼 참 잘하신 거 맞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이번 사연은 장남만 위하며 재산까지 모두 준 어머니가 딸인 쓰니님에게 본인을 모시라고 한 것에 대해 오빠 부부와 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중학생 아들 하나 있고요.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아이 학교에 있을 시간 동안 알바를 해왔는데 요즘은 알바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예요. 제가 한 행동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내공을 좀 나눠받고 싶습니다. 신랑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식품회사 영업직인데 기본급 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벌이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랑은 고생이 많죠. 신랑이 말은 안 해도 거래처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밤늦게 귀가를 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며 쉬는 날에는 아이와 잘 놀아주고 친정에도 잘 해서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오빠가 엄마를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남 일녀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은 재산이 꽤나 있었는데 저 결혼할 때 혼수 정도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받았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집도 새로 지어주시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빠는 그 집 외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도 물려받았습니다. 제 남동생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저는 별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남존여비 의식이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성실하고 아이 하나 키우며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윗세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저처럼 남자 형제만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딸이 부모님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생소하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려주고 오빠나 남동생은 밤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에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오빠와 싸우면 엄마는 "인연이 어딜 오빠한테 덤벼?" 하며 저만 혼냈었고 동생과 제가 싸우면 "인연이 동생한테 하는 짓 좀 봐" 하며 저를 혼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오빠는 자기 처자식만 아는 사람이어서 그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매형인 신랑과 많이 친해서 지금도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오빠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긴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이 공부도 잘하니 늘 장남장남하며 사셨습니다. 오빠는 인서울 4년제 중에서도 스카이 바로 아래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오빠는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동생도 아들이고 막내라 어느 정도 예쁨은 받고 자랐지만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오빠 차지였습니다.
이런 사연글들을 보면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다거나 친정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하소연 글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글들이 실상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댁에서만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있는 집에 명랑씩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모든 것을 제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동생도 형수인 저를 많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 친정에 가면 엄마는 장남인 오빠와 장손인 조카 자랑만 합니다. 조카가 영재 교육을 받는다며 무슨 천재인 듯이 말하고 오빠는 무슨 큰 기업 회장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놀러나 다니며 호텔 커피숍에서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글 올리는 새언니가 미워도 제가 뭐라고 하면 남들이 질투나서 제가 그런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엄마는 저에게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고요.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키웠고 새언니를 그렇게 길들였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장남장남 하는 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조카들은 오냐오냐 하며 뭘 해도 예쁘다 하면서 외손주인 우리 아이에게는 예쁘다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남편도 서운했는지 저에게 친정엄마가 좀 너무하신다는 식으로 빙빙 돌려서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적응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니 무슨 선물 옵션인가에도 넣었던 돈이 꽤 큰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투자 실패로 본 손실이 동생 말로는 몇 억 단위가 아니라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살던 집을 팔고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오빠가 물려받은 아파트도 처분했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는 착하기만 한 신랑이 오빠네를 도와주자고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지금 자기가 오빠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나중에 원망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신랑에게 우리 집은 신랑네 집처럼 자식들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냐며 나 몰래 오빠네 도와주면 오히려 신랑에게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빠네 부부가 사내만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택 같은 집에 살면서 럭셔리하게 살던 새언니가 허름한 빌라에서 아이들과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여지껏 사치하던 것들도 올스톱이 되었을 테니 삶의 낙이 사라진 거겠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고행길에 들어갈 것 같으니 혼자 발을 빼겠다는 새언니가 얄밉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터라 그리 많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에 말도 없이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네 집이 좁아서 엄마를 모시고 있기가 힘드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동생네는 애가 어려서 엄마를 모시고 살기 힘들다면서요. 오빠와 새언니는 딸도 자식인데 우리 집은 아이도 다 컸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억누름으로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기 한 번 펴지 못한 제가 대번에 그렇게 나오니 오빠는 놀란 눈치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이년저년하면서 딸이라는 년이 엄마를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야멸치게 엄마 모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들만 알고 딸은 아빠가 들여온 자식처럼 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빠에게 유산도 다 주었고 볼 때마다 장남장남하며 오빠와 새언니를 싸고 돌았으니 오빠에게 끝까지 의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에게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 하나보다며 딸은 키워봐야 하나도 필요 없다고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에게 몸만 와서 한 것도 없이 놀러나 다닌 주제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누리고 살게 해준 엄마 끝까지 정성껏 다해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없는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시어머니 모시고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버리라고 가르치냐고 해버렸어요.
새언니는 그 말에 이를 악물더니 울면서 이런 취급받으면서는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울고 있는 새언니에게 언니가 언제 내 말을 귓등으로나 들었냐고 했습니다. 내 핑계 대는 것은 다 개소리이고 이제 오빠가 어려워졌으니 하는 소리인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해도 오빠에게 받을 거 별로 없으니 이혼하는 것이랑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랑 뭐가 언니에게 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마음대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혼한다 해도 언니가 충분히 그렇게 배은망덕할 사람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좋게 좋게 당분간만이라도 엄마를 모시고 있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인데 신랑이 이렇게 나오니 말만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약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신랑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가해서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시부모님도 연로하시게 되고 우리가 시댁에서는 장남부부라서 시부모님도 모셔야 한다고 말했고요. 엄마가 장남장남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시부모님도 장남인 신랑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 텐데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마를 모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단호한 태도에 오빠네와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더군요. 조심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오빠네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오빠와 새언니에게 쓸모가 없어진 거겠죠. 오빠네의 행동은 정말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오빠네가 엄마와 돌아가고 동생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오빠네가 엄마를 떠넘기려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웃으면서 이미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엄마를 모셨다가는 자기는 바로 이혼당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단호하게 자른 거 잘했다고 하며 나중에 오빠네가 정 엄마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자기라도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네요. 엄마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작 오빠를 제가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기에 눌려 자라서 그런지 새언니에게만 쏘아붙인 것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보다는 훨씬 덜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은 차별했어도 친손주, 외손주를 차별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부모 재산 받는 자식 따로 있고 부모 모시는 자식 따로 있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 쓰니님 그래도 단호하게 대처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집 뺀 돈을 가져가 놓고 똥배짱을 부리는 오빠에게 사이다 일침을 날리고 쓰니님의 원형 탈모가 나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오늘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50대 초반 직장 생활하는 딸과 대학생 딸, 이렇게 딸 둘을 둔 여자입니다. 저는 일남일녀로 오빠 하나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예요. 전 남편과는 이모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전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마음에 들어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하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집안은 가난했고 친정 부모님은 약간이나마 부유해서 친정에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주사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술 먹고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는데 전 남편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면 저에게 서운한 이야기, 처가에 서운한 이야기, 직장 동료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 등을 새벽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졸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전 남편의 하소연을 8년 동안 듣고 살면서 원형 탈모와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도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실까봐요. 거의 매일 지속되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전 남편의 주사가 8년간 지속되니 제가 미쳐버리거나 전 남편을 죽이거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람이 난 것이죠. 저와 만난 남자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돌싱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주사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평생 전 남편의 주사를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들어주며 정신이상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다가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전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혼자서 친정부모님께 찾아가서 제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을 하면 가진 것도 없어서 살 집도 없다고 하여 저희 친정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만나던 남자가 저와 재혼을 한 현재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어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남편을 한동안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부잣집 아들로 자랐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고요. 남편과 전처 사이의 딸은 사춘기 때도 지금도 저를 잘 따르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제가 낳은 아이와 우리 큰딸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신혼생활을 했던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판 돈을 친정부모님은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에게 주라며 친정부모님은 그 돈을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원래 서울 분들이신데 퇴직을 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과 친정에 자주 갑니다.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 밭일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제 남편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시던 친정부모님도 언젠가부터는 저와 남편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밭에서 할 일이 많으면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서 그 주말에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주말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며 하루 자고 옵니다. 우리 딸들도 어려서부터 외가에 자주 가서 할머니 댁에 일거리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도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함께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합니다. 친정오빠는 친정집에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약간의 땅도 오빠가 물려받았고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오빠의 신혼집도 꽤 큰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 후에 몇 년 뒤에 제 집 뺀 돈을 친정오빠에게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이혼할 때 7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가 5억이 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오빠는 저에게 그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이후에는 오빠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도 재산이 저희 친정보다 훨씬 많아 오빠가 가져간 그 집 뺀 돈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부부가 하는 행동들이 괘씸해서 달라고 해본 거였어요. 오빠는 물려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서 빚이 몇 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의 돈벌이는 평범한 수준인데 씀씀이가 해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오빠 집에 가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가 옵니다. 그리고 사치도 심하고요. 분명히 친정아버지께서 제 집 뺀 돈을 친정오빠에게 맡기면서 나중에 주라고 했지만 오빠는 저에게 줄 마음도 없고 줄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년에 친정에 일을 하러 갔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빠는 아들이라 귀하게 키우고 저는 딸이라 잘해주지도 않고 키웠는데 집에 필요한 거 사오고 일해주고 하는 자식은 저라며 저에게 친정부모님 사시는 집과 옆에 있는 텃밭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신혼집으로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던 집값은 오빠가 가져갔는데 주지 않을 거라고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으니 저에게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집터는 명당 자리로 직원에게 물어가며 얻은 집이니 지금은 시세가 얼마 안 되어도 나중에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제 아파트의 현 시세만큼은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우고 차별 없이 물려줄 걸 그랬다며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과 땅을 저에게 주면 부모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나중에 저보고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시고 자상하시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집을 안 주셔도 되니 부모님 쓰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오빠에게 시달려서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빠가 또 돈이 더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이 집과 땅을 가지고 닥달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께서 유언을 공증을 받더라도 오빠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확실하게 제가 증여를 받아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팔아버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함께 들었는데 아버지께 아무 걱정 마시라고 나중에 힘 떨어지시면 이 사위가 형님 대신 잘 모실 테니 지금은 건강이나 잘 챙기고 재밌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성화에 서둘러 친정집과 옆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제 남편과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저와 제 남편에게 그 집과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속삭거려서 그 집과 땅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며 조카들도 있는 데서 저를 아주 나쁜 년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빠가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은 것과 내 집 뺀 돈 가져간 것을 얘기하며 그 집 뺀 돈도 안 줄 거면서 그 집값만큼도 안 되는 부모님 사시는 집과 땅을 받은 것인데 그게 뭐가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될 테니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1년에 부모님을 몇 번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사치나 하고 사는 새언니도 부모님을 모실 됨됨이가 되지도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요양원이나 보낼 사람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될 것이니 예전에 내 집 빼서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바람나서 집 나간 년이 부모 재산 빼가놓고 억지 부린다며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재산 탕진하고 여동생 돈을 뺏어가고 사치하고 살다가 돈 필요하면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여든이 넘은 부모에게 손이나 벌리는 오빠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과 땅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값도 안 되는데 돈 잘 버는 남편이 있고 부자 시부모님이 있는데 그거에 욕심이 나서 부모님께 속삭거렸겠냐고 했습니다. 오빠 자식들 아기 때 내가 다 돌봐주고 해서 내 아들 하겠다고 했던 애들인데 오빠가 애들 앞에서 나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으면 언젠가부터 조카들이 나를 무시하듯이 대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빚에 쪼들려서 금세 무너질 사람이고 나는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나중에 오빠네 어려워지면 내가 나 몰라라 하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뻐한 조카들이 나를 잘 따르는 것을 질투해서 오빠가 조카들과 나를 이간질까지 시켰으니 오빠네 집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징징거리며 돈 달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의 주사와 괴롭힘으로 생겼던 원형 탈모가 그때까지 낫지를 않아서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 보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오빠를 위주로 하는 집안 분위기에 눌려 살고 첫 번째 결혼에는 전 남편의 괴롭힘에 기가 눌리고 재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사느라 저는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저도 나이도 있고 여자지만 기 펴고 할 말 다 하고 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에게 다 퍼주고 결국은 오빠에게 버림받을 짠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께 제가 멋지게 효도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다들 딸 덕을 보고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분들도 대다수가 아들을 더 위해주며 사신 분들일 텐데요. 인생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